그건 지가 뜯어먹으면 되지 내 보고 뜯어달라 하노? 그건 지가 가서 사면 되지 왜 내 보고 해라 하노?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잘했어요. 신나게 시키니까 내가 존재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내가 뭔가 없다 싶어서 막 신나게 갔어요. 그랬는데 자꾸 가다 보니까 신경이 팍팍 나는 거예요. 왜 자꾸 내 보고 시키노? 자기가 하면 될 거를. 그래서 열받아서 엄마한테 뭐랬냐면 오빠랑 왜 맨날 내 보고 시키고 날리고 하면서 그럼 뭐 뒤에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영아, 똥은 먼저 나온 놈이 눌러줘도 사람은 절대로 먼저 나온 놈이 눌러지지 않는다. 오빠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깔삼이 김혜영의 뻔뻔한 이야기 제5편을 하게 된 깔삼이 김혜영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저 날씨가 약간 비도 오고 그죠? 그래서 봄을 재촉하는 비다 이랬더니 오면서 이제 이렇게 대구를 쭉 오면서 막 이렇게 약간 해가 길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둘이서 무슨 얘기했냐면 다 속여도 절기 속이면 못한다고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엄마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 성장 이야기와 또 뭐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죠? 또 우리는 누군가의 또 엄마이기도 하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거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엄마랍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쭉 이렇게 영어 단어 중에서 아름다운 단어에 1순위에 들어가는 게 엄마인데 50순위 안에 아빠가 없다네요. 그래서 아빠는 별 영향력이 없나 봐요. 왜냐하면 엄마가 가장 엄마하고 오랜 시간 동안 보내고 그래서 엄마를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는 굉장히 인생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하고 지낸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길었죠.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 이러면 저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한테는 엄마가 별로 아름다운 기억, 뭐 추억 이런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와 이야기 쭉 돌아가시기 전의 한 몇 달 동안가를 지내면서 엄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어떤 계기도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의 추억을 제가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엄마 이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 이러면 눈물이 왈칵 특히 여성분들은 제일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픔과 사랑과 모든 것이 다 이제 들어있는 게 엄마라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굉장히 보기에는 되게 야무져 보이는데 정말 허당이었기 때문에 정말 엄마한테 야단을 많이 맞고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내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나 좀 허당이었었냐면 제가 유연하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남매의 딸 하나에 오빠 위로 둘이 있고 근데 큰 오빠하고 저하고는 8살 차이가 나고 작은 오빠는 5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오빠하고 놀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나이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놀이라는 게 크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하고 주로 놀았었냐면 제가 연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의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종이 인형 이런 거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네. 그럼 막 우리가 이제 시장 같은 데 이런 거 종이 인형 사러 가잖아요. 여기 지금 어깨 이 보이죠? 어깨에 이렇게 해가 인형에 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이제 인형 가지고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 역할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놀아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동생이나 언니나 친구가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러면 저는 이 인형을 종이 인형을 사면 누군가를 우리 집으로 불러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 가야지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가거나 아니면 저가 또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언니 있는 친구, 동생 있는 친구, 여동생 있는 친구가 참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해보셨어요? 네. 추억이 싹 이렇게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파란 게 저 파란 쪽에 넘어가야 되고, 그죠? 이 빨간 거는 빨간 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이래서 이제 그 교체하는 이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별표 삼각놀이라고 저희는 하고 놀았거든요. 별 모양의 삼각판을 옮기는 놀이라고 별표 삼각놀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놀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앉아서 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깥놀이는 주로 보면은 남자아이들은 팽이치기를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팽이를 가지고 겨울이 되면 많이 놀았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우린 부산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화차기라고 얘기했거든요. 대구 사람들은 사방놀이라고 하대요. 예. 우리는 어쨌거나 심화차기라고 하면서 저 맨 위에 9번에 있는 저 칸이 하늘이었어요. 그 저 하늘에다가 심화를 탁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대구 사람들 사방을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이제 막 이렇게 들어 이것까지는 저도 잘할 수 있었어요. 별 특별하게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자애들은 뭐 딱지치기도 하는데 저는 여자애들은 딱지치기 안 했는데 저한테 제일 힘든 게 고무줄 뛰기였습니다. 어쨌든가 유연성이라고는 제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무줄 뛰기 어떻게 했는가 다 아세요? 발목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허리로 올라가서 목에 가서 귀에 가서 머리 이래 올라가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목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샤가닥지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걸 샥 뛰어넘는 거를. 그러면 이제 딱 고무줄이 걸려가지고 탁 넘어지는 거예요. 키도 작은 데다가 이렇게 유연하게 싹 친구들은 잘하던데 저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되니까 고무줄 뛰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애들이 제가 못하니까 안 끼워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난 너무 하고 싶은데, 같이 놀고 싶은데. 근데 그래, 너가 하고 안 놀아 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안 놀아 할 수가 없는 기라. 그럼 너무 나 슬픈 거라 늘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집에서 막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경질이 너무 나서.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 만약에 9명이면 4명 편먹고 1명이 이쪽 편에도 붙고 저쪽 편에도 붙는 거길 부산 사람들은 어찌건달이라 했거든요. 그니 어찌건달 해라 이래가 이쪽 편에도 끼고 저쪽 편에도 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요도 끼고 이제 저도 끼고 근데 요도 악영향이고 저도 악영향이야. 어쨌거나 요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난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엄마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씨 하면서 친구들이 내가 고무줄 뛰기 못한다고 안 껴준다 이거 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그때 엄마가 이제 계속 그 말 들으니까 엄마가 속상하잖아. 딸이 맨날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한참 듣더니 엄마가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야 이 가시나야 이불 속에서 만세나 쳐부르지 말고 나가서 불러라.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면 누가 알아주나?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한테 얘기해본들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와서 얘기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는 거예요. 나가서 말을 하라는데 그 말이 처음에 굉장히 아프게 들렸어요. 저는 엄마가 어쨌거나 저보다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혜영이 좀 배워주라 같이 놀아라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는 그건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지 말고 나가서 불러라. 그런데 한 몇 번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왜 말 안 해주지? 좀 말해주면 좋을 건데 막 이런 생각했다가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지 마라. 그럼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거 가서 얘기해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제가 용기를 탁 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뭐랬냐면 내 고무줄 뛰기 말고 다른 놀이 하면 안 되나? 꼭 고무줄 뛰기 해야 되나? 이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무슨 놀이 할래? 이러더라고. 니 고무줄 뛰기 못하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럼 무슨 놀이 할래? 그래서 제가 얼른 뭐라고 얘기해서 살구받기 할래? 그렇게 바꾸기 살구받기. 이건 또 살구받기를 안 합니까? 공기놀이. 또 부산 사람들 그 살구받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탁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이 말 때문에 제가 뭘 하게 됐냐면 친구들한테 손을 내밀게 됐어요. 만약에 엄마가 그때 대신 손을 내밀어 줬더라면 저는 평생 제 스스로 손을 못 내미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났죠. 제가 이제 엄마의 두 번째 어록을 얘기할게요. 오빠가 둘이랬잖아요. 근데 큰 오빠가 8살이나 많으니까 동생이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어디 가서 뭐 사온나, 뭐 갔다 온나, 뭐 이런 거 주로 시키고. 이상하게 자기는 방 안에 제가 생각할 때 지는이야. 방 안에 있으면서 물 떠온나, 뭐 이런 거 시키는데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뭐 오빠가 물 떠다달라니까 떠다주면 되는갑다라고 떠나주는데 중학생 정도 좀 딱 되니까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지 그때부터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물은 지가 떠다 먹으면 되지? 내보고 떠다 달라 하노? 그건 지가 가서 사면 되지 왜 내보고 해라 하노?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잘했어요. 신나게 시키니까 내가 존재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내가 뭔가 없다 싶어서 막 신나게 갔어요.
그랬는데 자꾸 가다 보니까 신경이 팍팍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꾸 내보고 시키노? 자기가 하면 될 거를. 그래서 열받아서 엄마한테 뭐랬냐면, 오빠는 왜 맨날 내보고 시키고 날리고 하면서 그럼 뭐 뒤에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혜영아, 똥은 먼저 나온 놈이 눌러져도 사람은 절대로 먼저 나온 놈이 눌러지지 않는다. 오빠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연상 되시나요? 연상? 근데 그 순간에 엄마는 유교 국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오빠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생각해도 오빠가 부당하다는 사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빠 보고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분란이 자꾸 생기니 그냥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엄마가 딱 한마디 덧붙인 게 뭐냐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네가 막 오빠로 태어나라 이러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이고, 다음 생에 지금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왜 엄마는 그렇게 얘기했노?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오빠를 야단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네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저한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웃음이 팍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연상이 탁 되면서 그래 이러면서 생각하니까 되게 재미있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그래, 이거는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또 재밌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보기에는 제가 발표도 되게 잘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잘할 것 같은데 엄마가 되게 깔끔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사진을 보면 이 교복에 컬러가 있었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걸 갖다가 풀을 딱 해가 바닥에 다려가지고 탁 컬러를 붙여줘요. 그러면 제가 고개를 이렇게를 못할 정도로 빳빳하게 해주시고 옷을 딱 정갈하게 하고 머리를 야무지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늘 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보기에 제가 별로 그렇게 어렵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 애처럼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똘망똘망하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맨 앞에 앉아 있는 데다 그러니까 뭘 잘 시키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늘 덜덜덜덜 떨다가 와 이런 하면서 막 제가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자꾸 내보고 시키는데 뭐 잘 못하겠고 뭐 어쩌고 엄마 보고 또 계속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도 하고 이러다가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바보야, 꼬라지는 개알탄 죽사발맨치로 멀쩡하게 생겨가고 하는 거는 왜 그래 디디하노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개알탄 죽사발이 어떤 건가 여러분 연상이 되신가요? 제가 이 말을 이해하는데 고등학생쯤 돼서 이해했습니다. 엄마 왜 개알탄 죽사발이 이래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가 그냥 밥을 먹어도 깨끗하게 핥아서 먹는데 죽을 먹은 사발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겠냐는 거죠. 제가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갖고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왜 그래 바보 같노 하는 엄마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개알탄 죽사발이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또 펀하게 웃음이 탁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처음에 그때는 들을 때 참 아팠어요. 엄마는 나를 굉장히 공격하는 느낌도 들었었고 그리고 좀 내를 그래 이거 짜겠노 우리 혜영이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왜 그랬을까? 엄마는 되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자기 딸이니까 얼마나 더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가끔씩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개알탄 죽사발 또 저기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지 마라 이런 것들이 뭘 하게 만들었냐면 저로 하여금 시도를 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자기가 대신 해줬구나 아니면은 저한테 그냥 위로만 계속 해주고 자기는 이렇게만 했더라면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팠던 말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아팠던 말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건 이제 그리움이 됐죠. 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죠? 또 연세 드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 또 자녀이기도 해요. 그리움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렸고 그때 그 시간이라는 것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뭘 했냐면 저는 성장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엄마의 잔소리 같은 의록들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었다. 라는 걸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